실제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기보다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 좋으니까 오늘 같이 이 강연을 해주신 분은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의 그 대표로 계시는 우리 노현섭 대표님을 이제 모셨고요. 우리 노현섭 대표님은 카이스트 전기 전자공학부 또 출신이시고 카이스트에서도 그 해커톤 같은 데서도 뭐 1등도 하시고 여러 가지 AI 관련된 멘토로도 활동하면서 특별히 그 디자인 스타트업이잖아요. 이 실내 건축 디자인 관련된 부분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이렇게 제공하면서 아주 멋진 창업 결과들을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네, 우리 노현섭 대표님을 같이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화면 공유를 네, 화면 잘 보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일단 소개받은 대로 이제 생성 AI 기반으로 실내 건축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고 있는 플랜바이 테크놀로지스의 대표 노현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윤식 교수님께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주셔가지고 굉장히 이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제 좀 설명드릴 주제는 이제 창업 사례이다 보니까 이제 우선은 저희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그런 뭐 제품이라던가 사업 현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이제 간단하게 또 한 번 더 드리자면은 우선 저희는 이제 AI 기반으로 공간 디자인을 좀 자동화하는 그러한 B2B 솔루션을 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전기전자공학부 그리고 이제 기술경영학부를 전공을 해서 이제 주로 빅데이터와 AI 분야 쪽으로 이제 공부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디자인 쪽의 베이스는 아니다 보니까 사실 아직 이제 이쪽으로 좀 내공이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제 좀 개발 인력 베이스로 해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된다면은 어떤 식으로 좀 사업을 전개를 해 나가는구나 뭐 이런 관점으로 이런 로직 위주로 좀 봐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는 이제 초기에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VC로부터 투자를 받게 되면서 좀 창업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미국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활발하게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뭐 다양한 이제 국가들을 대상으로 좀 영업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후에 이제 뭐 글로벌 진출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도 좀 작지만 이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저뿐만 아니라 사실 이제 다른 팀원분들도 다 이제 개발 쪽 베이스이고요. 그리고 뭐 디자이너 분들과 그리고 해외 사업, 해외 영업 쪽 담당하고 계신 이제 현지의 파트너까지 팀원이 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설명드리고 싶은 이제 주제들을 좀 목차로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어떤 문제를 뭐 어떤 방식으로 좀 풀고 있는지, 저희 제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희가 구체적으로 좀 기술 개발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개발 이후에 좀 사업 진행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AI 서비스, 특히나 생성 AI 서비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 이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저희가 뭐 좀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조금 이제 되게 많은 일들이 있었기는 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특히나 사옥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보이시는 이런 좀 멋진 이미지들처럼 굉장히 디자인 트렌드가 사실 요즘은 이제 트렌드가 없다라는 게 트렌드가 될 정도로 이제 사실 뭐 클라이언트들 혹은 이제 회사의 좀 아이덴티티나 이런 개성과 독창성 이런 것들을 담기 위해서 디자인에 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이런 디자이너의 좀 견해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조율을 해서 이것들을 디자인에 녹여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과의 디자인 조율 과정에서는 굉장히 많은 수정 사항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을 하면서 좀 많은 양의 시안들도 이제 굉장히 알트란들도 많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생산성도 저하가 되고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계약 성사율도 좀 하락이 되기 때문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과정을 좀 살펴보자면은 이제 초기에 디자인 기획을 하고 뭐 3D 모델링을 한번 일차적으로 올린 다음에 고객과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획 사항들을 수정을 하고 3D 모델링을 이제 다시 수정을 하고 이런 작업을 굉장히 이제 반복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큰 공간 같은 경우에는 당당 이제 30시간 이상이 소요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문제점들을 좀 봤을 때 이제 저희가 뭐 어떤 생성 AI 기술을 활용해서 좀 침투할 수 있겠다고 이제 생각한 분야가 이제 이쪽 제품이었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는 이제 인풋 이미지로는 뭐 스케치업이나 캐드와 같은 그런 이제 3D 모델링된 그 파일들이나 혹은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이미지들, 사진들을 인풋으로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요청 사항들을 좀 입력을 하거나 혹은 레퍼런스 디자인들을 좀 이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입력을 하면은 그 안에 있는 디자인들을 이제 추출을 해서 저희의 공간에다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보통은 디자이너분들이 이제 굉장히 초기 단계에서 간단하게 이제 왼쪽에 있는 이런 작은 이미지처럼 벽면이나 혹은 이제 바닥 천장 정도 레이아웃을 잡아두고 이 안에다가 이제 자재나 혹은 디테일한 가구들을 좀 구상을 할 때 이런 이미지를 넣고 나서 여러 가지 인풋들을 넣으면은 오른쪽과 같은 디자인들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설계팀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설계 소장 혹은 팀장과 이제 디자이너 간에 여러 가지 핑퐁이 오가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고객과도 굉장히 많은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작업들을 이제 단순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클릭 한 번에 굉장히 많은 100장 정도의 디자인 시안을 이제 생성을 하면서 바로 컨펌을 진행을 하고 이후에 이제 클라이언트의 디테일한 수정 사항들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이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굉장히 사실 많은 디자인 모델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는데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단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스케치업 CAD 이런 3D 모델링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입히는 모델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보통 이제 뭐 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디자이너가 현장에서 고객과 이제 영업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그 시공 현장을 사진 촬영을 하고 바로바로 디자인을 입혀서 이제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디자이너 분들이 아이데이션 단계에서는 핀터레스트나 오피스 스냅샷 이런 곳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레퍼런스 이미지들을 많이 찾으시는데 여기서 혹시 찾다가 뭐 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인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에 들어있는 뭐 톤앤 매너라던가 혹은 가구 같은 것들을 이제 저희의 공간에다가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뭐 1차적으로 좀 결과물들을 좀 생성을 하고 나서 사실 이게 디자인들이 좀 AI가 생성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뭉개져 있거나 특히나 인테리어 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이제 디테일한 오브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앞에서 유 교수님께서 뭐 그 신발에다가 이렇게 색칠을 해가지고 좀 변형을 하고 이렇게 한 것처럼 저희도 이제 색칠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레이아웃을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뭐 벽면이라던가 뭐 천장 바닥 가구 정도는 이제 자동으로 인식을 해서 다음처럼 이제 눕기를 딴 다음에 바로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몇 가지 뽑은 결과물들인데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뭐 따로 레퍼런스를 넣지는 않고 그냥 뭐 모던에다가 로비, 뭐 따뜻한 색감, 차가운 색감 뭐 이런 식으로 좀 선택을 하면은 바로 디자인이 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현재는 저희가 프롬프트도 좀 열어놓긴 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따로 AI 모델을 좀 학습을 해서 스타일별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혹은 공간별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 공간별로도 특히나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세팅을 미리 해두고 유저들이 이제 선택을 함으로써 모델을 갈아 끼우는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 이미지처럼 왼쪽 아래쪽 이미지처럼 이제 원하는
좀 톤앤 매너의 디자인들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 디자인을 이제 저희의 공간에다가 적용하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천장 부분을 자동으로 인식을 하고 저희가 뭐 이것도 저희가 디자인 모델을 좀 따로 구축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데요. 이제 루버도 있고 뭐 노출 천장 뭐 이런 식으로 3D 모델링을 뭐 새로 할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천장 부분만 바꾸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제 내부적으로 돌아가는 프로세스를 좀 살펴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인풋 이미지로 받는 것들이 전부 다 이제 2D 이미지 상으로 받다 보니까 뭐 스케치업 작업하시던 것도 저희가 이제 3 그냥 그 캡처를 해가지고 인풋 이미지로 넣게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노테이션들이 있습니다. 뭐 노말 맵이나 뎁스 맵이나 뭐 세그멘테이션 이런 이제 약간 3D 팩터들을 좀 추출을 하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계속해서 디자인을 좀 생성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크게는 천장, 벽, 바닥으로 좀 분리를 해서 디자인을 좀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각각의 좀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이후에 뭐 저희가 뭐 미리 구축해둔 프롬프트들도 있고, AI 이제 각각 학습시키는 AI 모델들을 좀 갈아 끼우거나 혹은 스케줄러 이런 것들을 좀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다양한 이제 레이어들이 있고 이걸 통과하면서 아웃풋 이미지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데이터들을 좀 굉장히 많이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AI 모델 셋도 이제 뭐 고객사가 좀 다양한 만큼 이 고객사마다 뭐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그 건물의 종류가 좀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위주로 이제 인테리어를 하는 이제 건축사가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뭐 오피스 사옥을 위주로 하는 곳도 있을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AI 모델 셋들을 좀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데이터도 뭐 공간별로 해서 좀 총 지금은 5, 6만 장 정도 학습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AI 인테리어 관련 서비스들에 대비해서 에스테틱 스코어도 1.5배 이상으로 현재는 저희가 이제 측정을 안 한 지는 좀 오래되긴 했는데 네, 그렇게 좀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1차적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젠 AI, 글로벌 건축 젠 AI 시장인데요. 특히나 요즘은 생성 AI 자체가 워낙에 이제 핫한 분야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이제 건설 회사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데 건설 회사에서도 92% 이상의 비율이 AI를 사용하거나 혹은 좀 사용할 의도가 있다라고 좀 답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보다는 훨씬 뭐 DX라던가 혹은 좀 소프트웨어의 도입 자체가 굉장히 좀 발빠르기 때문에 근데 그에 맞춰서 이제 한국도 점차 이제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 여기 건축 젠 AI 시장 안에서도 저희가 좀 타겟팅하고 있는 설계 및 기획 단계가 이 전체 시장에서 40%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영향력도 큰 분야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인데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사실 프라이싱은 뭐 사실 지금은 크게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저희가 주로 B2B 솔루션으로 좀 제공을 하다 보니까 보통은 좀 사이즈가 있는 기업 대상으로 좀 영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초기에는 저희가 디자인 이제 포트폴리오라고 하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동안 이제 디자인을 해왔던 그런 작업 결과물들을 저희가 받아와서 그것들을 좀 학습을 진행을 함으로써 회사별로 혹은 회사 내부에 있는 팀별로 좀 디자인의 뭔가 특성에 맞춰서 AI 모델을 이제 커스텀을 합니다. 그럼 초기 구축 비용을 받고 이제 그 이후에는 라이센스를 발급을 함으로써 좀 사용에 따른 이제 과금 세제를 좀 따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B2B나 혹은 뭐 좀 여러 가지 POC를 통해서 기업과 같이 협업을 하고 이후에 좀 기술을 고도화한 다음에 좀 B2C 시장으로도 하려고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초기에 이런 식으로 기업별로 포트폴리오를 받아와서 학습을 진행을 하고 이제 좀 프라이빗하게 진행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이런 IP 이슈가 사실 생성 AI에서도 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히나 디자이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민감하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기업 내에서도 좀 걱정을 많이들 하시는 게 저희가 작업하던 것들을 이제 집어넣고 돌리면은 뭐 다른 회사에서도 이거를 이제 막 같은 결과물이 튀어나온다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아예 서버 인프라나 뭐 데이터베이스 혹은 AI 모델 셋까지도 그냥 아예 분리를 해서 데이터 학습도 따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단점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기업 하나하나 그 뭔가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저희 쪽 리소스가 조금 많이 투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만간에 저희가 이런 파이프라인 자체도 조금 자동화를 해보려고 노력을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저희가 예전에 그려본 저희의 크로스 루프인데 저희가 뭐, 기본적으로 영업을 다니면서 저희 쪽에 이제 온보딩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 소프트웨어를 활용을 해서 데이터들을 좀 생성을 하시면은, 저희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생성이 된 이런 시안을 통해서 시공 계약까지 체결이 됐다. 혹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디자인들이 나와서 클라이언트들한테 바로바로 보여주고 굉장히 좋은 만족감을 얻었다.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최대한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들을 재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데이터들을 저희의 AI 모델에다가 다시 집어넣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좀 고객사분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하실수록 AI 자체도 이제 굉장히 강화가 되는 이러한 이제 루프를 좀 구축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네, 여기까지가 일단 저희가 전반적인 그 사업 현황 혹은 제품의 현황에 대한 얘기였고 이거는 저희가 진행했던 POC 사례 중에서 조금 괜찮은 사례가 있어서 혹시나 좀 이런 정도 규모의 이제 기업을 대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시거나 뭐 좀 창업에 좀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은 조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제 가져와 봤는데 저희가 우선 작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입니다. 아주 디자인 그룹이라고 하는 실내 건축 기업이고요. 이제 주로 사옥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저희가 좀 초기에는 저희가 되게 다양한 영업 방식이 있긴 한데, 이때는 주로 이제 콜드메일을 보냈었고, 콜드메일 통해서 1차 PT를 하고, 그때 다행히 이제 대표님께서 굉장히 좀 마음에 들어 하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계속해서 좀 미팅도 진행하고, PT도 굉장히 여러 번 했습니다. 계약 이전에는 한, 제가 이렇게 2차, 3차, 뭐 6차까지 적어 놓긴 했는데, 다 해서 거의 10번 가까이 PT를 진행을 한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제 기술 개발의 방향성이나 혹은 제품의 방향성에 대해서 좀 원하시는 바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저희도 어쨌든 AI 모델 자체도 계속해서 퀄리티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기술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최종 PT 이후에 계약까지 좀 체결이 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초기에 이렇게 프로덕트 소개 자료도 만들고 진행 현황도 계속해서 보고를 하면서 여기 있는 내부의 팀과 굉장히 좀 긴밀하게 협업을 하고 뭐 저희가 직접 그 회사에 넘어가서 상주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B2B 영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 같은 초기 스타트업들은 굉장히 좀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는 게 좀 사실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기간 자체도 사실 좀 여유롭게 둬야 되는 게 맞고, 그 중간중간에 계약 체결 이전에도 좀 높은 모멘텀을 가지고 계속해서 발전되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은 어쨌든 좀 믿고 사용을 해주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좀 POC를 진행을 했던 방식은 처음 미팅을 하고 각각의 되게 다양한 부서의 사람들을 이제 만났었는데 처음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기업 구조를 기본적으로 좀 분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직급 체계라던가 혹은 자회사 여부나 혹은 뭔가 되게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이 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저희와의 딜까지를 좀 약간 결정에 좀 관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일단 조금씩은 이제 배제를 하고, 최대한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분들을 빠르게 찾아가지고 그분들을 잡고 이제 물건 늘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좀 디자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실무단으로 가면은, AI 자체, 사실 요즘은 굉장히 좀 많이들 이렇게 열려 있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신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작년 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AI 자체에 좀 반대하는 그런 분들이 좀 아직 많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잘 받아들이시는 그런 얼리 어답터를 잘 찾아서 인터뷰를 좀 진행을 하면서 뭔가 좀 생각도 들어보고 내부적으로 이제 정보 같은 것들도 얻을 수 있으면은 최대한 뽑아내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뭐 보통은 챔피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고객사 직원 중에서 우리 제품을 굉장히 도입하기를 가장 원하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굉장히 빠르게 찾아서 이 사람과 관계를 많이 쌓고 신뢰 관계를 많이 쌓고 이 사람이 사실상 저희 영업을 그쪽 내부에서는 대신한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사내 정치들도 이제 최대한 파악을 해서 네,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 POC 진행하면서 저희 이제 뭐 현황 같은 것들을 장표로 썼던 것들을 몇 장 들고 왔는데 뭐 이제 2주 전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학습 진행을 통해서 뭐 약간 레이아웃 그 좀 유지라던가 혹은 뭐 여러 가지 컬러 같은 것들을 좀 많이 사용한다 뭐 요런 이제 결과물 비교한 것들을 좀 이렇게 담아서 이제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그 아주 디자인 그룹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POC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계약 체결도 되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필요한 기술이나 기능들이 있어서 좀 개발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세일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우선은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영업 방식은 좀 세 갈래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워크인 영업은 이제 저희 초기 단계에 아예 제품도 없었을 때는 뭐 그냥 이제 비포 이미지랑 아예 아웃풋 이미지 요 정도만 놔두고 그냥 종이 A4 용지 종이 한 장 들고 그냥 다니기도 했고요. 워크인 영업은 보통은 이제 미국에서 좀 주로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이건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콜드메일도 많이 썼었고,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바깥에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하다 보니까 인바운드로 이제 데모콜도 자주 들어오게 되어서 좀 굉장히 이제 좋은 이제 회사들과 계속해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도 미팅 이후에는 이제 RFP를 간단하게 이제 작성을 해서 저희가 받으면은 그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이제 필요해 보이는 기능 명세서들을 다시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견적서까지 이제 각각의 기능별 견적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좀 발행을 해서 이제 넘겨주고 계약이 체결되면은 곧바로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되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이제 뭐 초기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는 사실 AI의 SI 느낌으로 좀 사실 일을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이제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뭐 그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메인 기술들이 굉장히 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뭐 데이터 학습 측면이라던가 혹은 인풋으로 넣는 데이터의 좀 종류가 살짝씩 이제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만 이제 저희가 따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해서 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미팅 진행 중인 곳은 뭐 현대건설이나 KCC 이런 한국 회사도 있고 CI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일에 있는 그 디자인 회사인데 여기는 BMW나 벤츠 같은 이런 독일 이제 자동차 매장을 한 500개 정도로 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각각의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디자인 지침들도 있을 것이고 자동차 매장이다 보면은 이제 자동차를 굉장히 좋은 구도로 이제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해서 디자인을 입히는 이런 되게 토탈 솔루션을 원하고 있는 이제 회사라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회사들과 좀 협업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필요한 이제 기능들만 API 형태로 좀 공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산 리얼티는 이제 실리콘밸리에 있는 부동산 이제 에이전시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특히나 뭔가 부동산 판매를 하려고 할 때 이제 빈 공간만 이제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브로셔에 올려두면은 사실 좀 허전하기 때문에 뭐 가구 같은 것들이나 혹은 뭐, 네, 보통은 가구죠. 예, 그냥 가구나 오브젝트들을 좀 렌트를 해서 안에 채워넣는 이런 스테이징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AI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 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저희랑 이제 MOU 체결을 하고 같이 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제가 몇 가지 그냥 있었던 뭔가 뭐 간단한 썰들이나 이런 이제 사업 전개하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영업을 진행했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로 이제 실리콘밸리 샌프란시스코랑 산호세 이쪽 위주로 좀 활동을 많이 했었고, 저희는 이제 영업을 갈 때는 워크인 영업을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지도상의 구글맵에다가 진짜 모든 인테리어 회사들은 거진 다 점으로 찍어놓고 이제 저희가 자동차로 이동을 하면서 이제 쭉 타고 다니면서 똑똑 이제 해서 이제 들어가서 바로 영업하고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휴대폰만 들고 가서 이제 저희 모바일 뷰로 해서 뭐 직접 그 안에 들어가자마자 사진 촬영한 다음에 바로 이제 디자인 뽑은 것들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첫 번째 미팅 이후, 첫 번째 이제 영업 이후 혹은 뭐 여러 가지 콜드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고받은 이후에 이제 초도 미팅을 진행을 할 때도 보통은 저희가 이제 그냥 시연까지 바로 해버리는 경우가 많고,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CIS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독일 회사와 그냥 그 줌으로 그냥 미팅을 좀 진행을 하는 모습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에도 이제 AA 아키 그룹이라는 곳에 가서 저희가 직접 여기는 저희가 주로 내부 외관 위주로 좀 디자인을 입히기는 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아예 건축사 사무소이기 때문에 외관 모델을 저희가 완전 한 2, 3일 만에 빠르게 빠르게 좀 괜찮은 모델을 하나 이제 만들어 가지고 가서 좀 미팅을 좀 진행을 했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번의 미팅을 진행하고 나서는 이제 저희가 뭐 각종 서류들을 좀 작성을 하는데요. 뭐 간단하게 LOI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뭐 작성을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일단 저희가 기본적으로 작성하는 것들은 기능 명세랑 이제 견적까지 좀 바로 발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그 CIS에다가 제공을 했던 건데, 여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통합 솔루션에다가 저희의 뭐 일부 기술들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능한 영역들에 대해서 쭉쭉쭉 정리를 하고 그 각각에 대한 이제 저희가 API를 엔드포인트 형태로 좀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그 소프트웨어 안에다가 인베딩을 좀 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두 갈래로 나눠서 좀 진행을 했었고 어,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API 형태로 진행을 할 때는 이제 저희가 펑션당 그냥 뭐 대략 3,000유로 정도, 그 다음 인베딩 할 때는 펑션당 6,000유로,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커스텀도 가능하다.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그 선택지를 주면은 그쪽에서도 이제 좀 필요한 기능들만 뽑아가지고 혹은 좀 더 고도화된, 좀 더 이제 그 회사에 맞게 좀 기술 개발이 좀 필요하다, 데이터 학습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커스텀까지도 좀 진행을 하는 형태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저희는 뭐 완전 디자인 베이스보다는 아예 개발 쪽 베이스다 보니까 조금 제가 뭐 디자인에 대한 이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초기에 되게 부족한 점들이 이제 사실 좀 걸림돌이기는 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일단 B2B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최대한 그분들한테 인사이트를 들으면서 사실 좀 해결을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고 저희가 이제 개발 인력이기 때문에 좀 굉장히 좋았던 점이 사실 이런 형태로 사업을 사실 굉장히 다각도로 좀 전개가 가능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가 웹상으로 프로덕트를 하나를 만들고 배포를 하고 결제 시스템을 달아가지고 마케팅 돌리면서 이제 직접 유입되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결제하고 뭐 이런 식으로 B2C로 진행도 가능하지만 저희가 그냥 공격적으로 B2B 상으로 영업을 진행을 하고 필요한 기능이나 뭐 기술들에 대해서 쭉 들어본 다음에 저희가 가능한 영역, 그 다음에 불가능한 영역들을 이제 곧바로 쳐가지고 좀 이제 그 다양한 형태로 좀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내부적으로 개발팀도 있는데 그러면 그 내부적으로 있는 개발팀과도 저희가 다양한 이제 협업도 가능하고 이쪽에서 필요하다고 하는 뭐 형태로도 좀 맞춰서 이제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런 점이 좀 저희는 이제 괜찮은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계약서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왼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에 있는 한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모습입니다. 네, 계약이 작성이 되면은 저희는 그냥 계속 개발만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 다른 개발하시는 분과 함께 밤늦게까지 완전 그냥 멍하게 개발만 하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저희가 개발을 계속 진행을 하고 일정 부분이 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게 있으면은 가져가서 미팅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신다고 보면 되고 개발 기간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을 좀 잡고 그 이후에 테스트 기간 잡고 뭐 설명회도 간단하게 한 번 정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배포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생성 AI 서비스의 미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사실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뭐 최대한 이제 제가 이제 이 산업 내에서 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느꼈던 바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굉장히 AI 서비스들도 사실 여기 글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잘 안 보이실 텐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굉장히 많은 AI 서비스들도 있고, 아예 원천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 뭐 오픈 AI라던가, 이런 미드전이나 뭐 스테이블 디퓨전, 이런 되게 굉장히 많은 AI 모델 혹은 기술들이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참고로 이 자료는, 건축회사에서 만든 겁니다. 실내 건축회사에서 이런 AI 기술들을 다양하게 조합을 해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제 우리의 산업에다가 적용이 가능하고 이 정도까지 이제 기술 개발이 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측을 한 이런 자료인데 여러 가지 세부적인 AI 기술뿐만이 아니라 뭐 DD라던가 뭐 컨셉 디자인이라던가 혹은 컨스트럭션 이런 분야까지도 이제 다양한 영역들을 나누고 여기에서 이제 AI 기술들이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동향 자료인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보고 굉장히 좀 놀랐던 거는 여기가 물론 좀 큰 회사긴 합니다만 이제 일반적인 그런 실내 건축 회사에서 이런 AI R&D 팀까지 좀 꾸려가지고 어느 정도 이런 동향 자료 같은 것들을 직접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뭐 약간 그 뉴스레터 이런 것들도 AI 관련 주제로 해서 많이 발행을 하더라고요. 이럴 정도로 굉장히 이제 산업 내에서도 엄청나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굉장히 전 산업에 걸쳐서 좀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종을 가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고 이제, 네.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이런 미래에 대해서 이제 사실 스타트업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즉, 이 서비스의 공급자의 관점에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선 데이터 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AI 베이스 모델은 이제 똑같기 때문에 어떤 데이터를 특화하여 좀 학습을 진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나 이제 사실 일반적인 간단한 캐릭터라던가 이런 로고 디자인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생성 AI가 이미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이런 인테리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안에 있는 디테일한 것들이 너무 요소들이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사실 시간은 좀 걸릴 거라고 저도 이제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전에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기 전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데이터 학습을 통해서 최대한 사람이 이제 직접 제작한 것처럼 혹은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들이 깨지지 않도록 이렇게 데이터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것들이 이 산업에다가 얼마나 잘 적용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기 위해서는 그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이제 실무를 봤던 분들이 굉장히 이런 것들이 좀 빠를 거라고 좀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 산업에다가 결국에는 사용하는 사람들은 좀 실무자 분들이기 때문에 이 AI 서비스도
그에 맞춰서 이 디자인 작업 프로세스에 맞춰가지고, 어느 시점에 저희 소프트웨어가 개입을 하고, 뚝뚝뚝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세이브하고, 다시 본 작업으로 들어가서, 다시 디자인 작업을 마저 끝내실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이 흐름이 좀 넘어갈 수 있도록, 이런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제 데이터 학습, 그리고 UX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형태의 좀 영업 전략도 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는 이제 자료는 이제 끝이 났고요. 생각보다 조금 일찍 끝났는데, 네. 그래서 여기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왼쪽에 있는 QR코드는 저희 이제 회사 웹사이트인데, 저희가 뭐 비공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바로바로 사용하시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만, 이제, 혹시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제 저희 여기 QR 통해서 연락처 남겨놓는 이제 칸이 있습니다, 따로. 그거 통해서 좀 신청해 주시면은 제가 이제 미팅 이후에 뭐 좀 사용까지 해보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오른쪽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링크드인 따로 쓰고 있는 프로필 페이지입니다. 이따가 Q&A 시간도 있기는 하겠지만, 또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이제 연락이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링크드인 메시지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또 수고해주신 노현 대표님에게 박수 한번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잠깐 저기 그 Q&A 시간 잠깐 갖겠습니다. 여러분 또 참여하시면서 보시면 또 궁금하셨던 점이나 또 아니면은 좀 같이 대화하기 원하시는 주제가 있으면은 음소거 해제하고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채팅에 올려주시면은 네, 올려주신 거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동률 씨가 질문을 좀 올려주셨네요. 네, 아니면 혹시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고 제가 네, 읽어드릴게요 그냥. 네, 제가 한번 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김동률 씨가 질문해 주셨는데요. 동종업계에서 AI 디자인 도구의 사용이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업계 내에서 AI 도구의 도입이 일반화에 따라 시장에서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라고 이제 하셨는데, 동종업계에서 디자인 도구의 사용. 네. 네. 아마 요건 노현수 대표님이 한번 그 인테리어 분야 쪽에서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AI 디자인 도구 사용이, 사실 아직은 확산이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걸 사용한다고 해서 얼마나 더 경쟁력이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도 이제 예측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걸 가지고 영업 과정에서 좀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저희가 이제 뭐, 사실 블룸버그라던가 이런 얘기를 할 때 불대리라는 이제 표현을 좀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제 파이낸스 쪽에서는 한 명의 대리 정도의 이제 그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대리의 연봉 정도의 사용료를 내야 되지만 그거 이상의 가치를 이제 뽑아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들 사용하고 계신데 저희도 어쨌든 약간 기업의 방향 자체를 그런 식으로 좀 가져가 볼까 합니다. 어쨌든 디자인 뭔가 코파일럿이라던가 이런 형태도 괜찮은데 어쨌든 이 디자인의 생산성들을 최대한으로 올리고 이 디자이너 거의 10명을 뽑는 수준의 뭔가 좀 생산성을 보인다면은 사실 굉장히 큰 효율을 좀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사실 AI 관련해서도 굉장히 좀 많이 사실 주변에서도 좀 많이 사용을 하시다 보니까 지금 단계는 사실 약간 포모라고 하죠. 이제 약간 기술 도입에 뭔가 뒤처지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그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은 좀 많이들 도입을 하는 좀 시기라고 사실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마 이 상태로 올해 안에 본격적으로 이제 도입을 해서 효율성을 이제 체크를 한 다음에 좀 이제 살아남을 스타트업과 좀 이제 좀 도태될 스타트업으로 좀 나뉠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그 디자인 회사나 이런 그 관련 회사들 계신 분들 만나고 있는데, 아까 모 대표님이 저기 이제 그 장표 보여주셨던 것처럼 사실 기존의 초기에 예를 들면 인테리어 컨셉을 이제 렌더링 된 것까지 볼 때까지 2주 정도 걸린다고 치면은
이게 거의 당일날 사실은 그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해외 네. 아이콘 같은 회사들도 아예 클라이언트랑 그 자리에서 대화하면서 아예 만들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되면 2주를 세이브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만큼 그러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대표님들 얘기해 보니까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야, 음, 우리가 2주면은 이게 인건비가 얼마냐, 회사에 대한 음, 운영비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음, 경영자 입장에서는 진짜 이 혁신 음, 이 2주만 줄여줄 수 있어도 진짜 나중에 물론 최종 아웃풋까지도 다 연계가 될 수 있으면은 좋은데 이 앞단에서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부분만 사실은 감축해주고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떤 오류 같은 것들만 이렇게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을 준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어, 관련해서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여쭤봐도 됩니까? 네네. 권영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네, 저는 SMIT 권정입니다. 오늘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예, 이훈식 교수님, 노원섭 대표님,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 유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 기업 관점에서는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그닥 그 또 행복한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입장에서 사실 어,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인력들이 좀 대체될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노현석 대표님은 그 디자이너들을 더 많이 좀 이렇게 고용할 수 있는 형태의 어떤 서비스, 이런 아이디어가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이게 지금 보여주신 그 컨텐츠는 일종의 데스크탑? 그러니까 혹은 이제 모바일용인데 이제 사실 아시다시피 이게 스페이셜 컴퓨팅 시대로 바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쪽도 좀 대비를 하고 계신지. 예. 그리고 윤식 교수님한테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사실 아까 이제 프롬프트 디자이너로 이제 바뀐다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아이 키우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 그 아이들이 막 이제 손으로 막 그림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사실 상당히 그 표현력을 그런 식으로 이제 키우는 모습을 보면 행복하실 텐데 그럼 그 아이들도 지금부터 그 프롬프트로 뭔가를 표현해야 되는 시대인지 이건 좀 재미삼아 한번 여쭤봅니다. 네, 간단하게 답변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네. 네, 노 대표님이 그 중요한 거 한번 말씀해 네네. 주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앞서 질문을 받았던 게 이제 디자이너를 좀 더 추가적으로 채용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AI 시대가 오면은 이게 디자이너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과는 당연히 이제 별개로 반대 방향으로 좀 흘러갈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사실상 저희가 영업하는 방식이 탑다운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고위 이제 간부들 혹은 경영자의 입장에서 대표님, 이런 사람들을 저희가 타겟팅을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저희 솔루션을 도입을 함으로써 기업의 훨씬 더 생산성을 높이고, 이 생산성이라는 게 결국에는 디자이너의 인건비를 줄이고 시간을 줄임으로써 더 많은 건들을 이제 같은 양의 디자이너, 같은 이제 네, 명수의 이제 디자이너로 좀 처리가 가능하다던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쨌든 기업 간의 이윤을 좀 추구를 하고, 저희는 그를 통해서 이제 이득을 보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상 음, 이거는 조금,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두 번째로 이제 질문 주셨던 게, 공간 디자인을 이제, 한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이제 데스크탑 앱이나 혹은 모바일 앱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VR, AR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3D 아예 모델링을 자동화하고 요런 이제 실제 그 동영상으로 진짜 실시간으로 이렇게 디자인 적용되는 요런 것들도 초기에 완전 초기 단계에 이제 사실 그렇게 시작을 했었는데 제가 개발했던 당시에는 아직은 그런 기술들이 막 완전 이제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았었고 굉장히 현업에 사용하기에는 퀄리티 자체도 엄청 낮았었던 시기여서 이제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희가 버렸고 지금은 이제 아예 CG
느낌으로 이제 디자이너 뽑음으로써 좀 더 활용도가 올라갔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최근에는 되게 뭐 영상, 뭐 소라 같은 것도 그렇고, 사실 굉장히 기술력 자체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으로도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라던가, 뭐 이런 그 VR 기기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진짜 약간 특별히 이제 대비하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점,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간단히 답변 드리면은 사실 그 1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 시대의 디자이너들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 근데 이제 그 사실 제가 일부러 우리 노 대표님을 모신 이유도 있어요. 왜냐면 여기 기업 같은 경우는 세 분이 저기 공동 창업하셨는데 다 음, 공학 출신이 있더라고 보니까 저기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AI 시대의 제일 큰 도전 중에 하나는 디자이너 간의 경쟁이 아니라 이렇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AI 서비스를 만드시는 분들 때문에 그 실제 기업에서는 디자이너가 10명 있었으면 한두 명만 있어도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면은 운영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경영자 입장에선 당연히 선택은 이 대세가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자이너들은 그렇다면 나는 이제 잘렸어, 이제 그만둬야 돼.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사회의 흐름 자체가 기업 의존도를 낮춰야 되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은 지금 웹3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다 독립적인 어떤 일들을 긱 이코노미 때문에 독립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어차피 내가 해야 될 일만 태스크를 정해서 그것들을 주고받는 시대로 점점 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도 이제는 과거처럼 기업에서 나를 고용해줘서 그 기업에 맞는 내가 어떤 서비스, 어떤 일들을 한다라고 적용하시면 안 되고 이제는 나만의 AI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하고 아니면 나도 어떤 꼭 창업까지 아니더라도 디자인 작업을 하더라도 그런 컨텐츠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서비스랑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독립된 어떤 존재로서 살아가는 게 꼭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든지 AI 프롬프트 디자이너로 연봉을 많이 받으면서 기업에서 일하든지 아니면 긱 이코노미에서 프리랜서식으로 AI 시스템을 통해서 뭔가 내가 활동을 하든지 이러한 그 나만의 방향을 잡아가야지 기업에서 나의 인생을 이제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음, 네, 디자이너로서의 살 길을 우리가 또 새롭게 그 시대의 뭐 필요에 맞게 또 사는 거니까요. 네, 그렇게 해나가면 좋겠고요. 네, 음, 아이들은 저도 이제 지금 9살, 6살 딸 둘이 있는데 많은 고민 되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그 생성 AI로 그림 그리고 있으면 저희 딸이 와서 항상 물어봐요. 아빠 뭐해? 그럼 이제 AI로 그림 그리고 있어. 그러면 멋있게 그렸네. 이것도 그려봐. 저것도 그려봐. 막 저한테 그려보라고 막 시킵니다, 이제. 근데 AI 음, 시대에서는 일단은 뭐 긍정적인 정서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항상 마음이 행복하고 인성이 올바른 윤리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술적인 거야 뭐 언제든지 이제 배워갈 수 있는데 어차피 지금은 자연어로 다 이게 뭔가를 만들 수 있고 생성할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정서 갖고 뭔가 재미있고 의미 있고 인간에게 필요한 거를 만들고자 하는 창의력, 창작 욕구가 정말 이렇게 솟아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도와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관련해서 그 한미주 님이 비슷한 질문 또 하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아이들까지 디자인 교육하고 있는데, 이런 디자인 기초도 알려줘야 되는데, 흐름도 알려줘야 될 것 같아. 어떻게 해야 될까 좀 고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에 대한 거는 당연히 우리가 알려주기도 하고, 이런 도구들도 직접 아이들이 써보는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아니어도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써보면서 이제 아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이제 써보시면 느낍니다. 이게 언어 싸움이구나. 예를 들면 미드저니를 하나 쓰셔도 다 언어로 얘한테 디자인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옛날에는 그리는 능력이 중요했다고 하면은 이제는 언어 능력이 중요해졌어요. 그게 되게 도전이에요, 디자이너들한테는. 왜냐하면 다들 글이 싫어가지고 그림을 선택했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근데 이제는 디자이너들이 책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쓰고 우리의 이 자연어 언어를 통해서 내가 그리고 싶은 작품에 대해서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저기 한미주 선생님 질문하신 것처럼 뭐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이러한 기술이 있고 있지만 오히려 본질적인 게 더 중요해졌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소설도 많이 읽고 그리고 또 고전이죠. 고전 문학 같은 것도 많이 읽고 디자이너지만 글도 써보고 본인이 정말 표현하고 싶은 게 뭔지에 대해서 언어로 한번 풀어보면서
정말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그림도 스케치로 더 많이 그려보고 자기만의 어떤 이런 창작을 자꾸 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같이 계속 해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얘기 드렸고요. 하나만 저기 마지막 질문 받고 네, 가겠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 학습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권영수 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학습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셨는지 뭐 저작권 문제는 없는지 우리 노 대표님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 네네네. 학습을 진행을 할 때 저희가 그래서 앞서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 때 기업별로 데이터들을 받아오고 프라이빗하게 학습을 진행을 했다고 이제, 한다고 이제 하는 이유가 이제 어쨌든 회사마다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이너들의 학습, 아, 작업 결과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와 이제 협약 체결을 통해서 이제 안전하게 넘겨봤습니다. 그것들을 기반으로 저희가 학습을 진행을 하고 그렇게 해서 학습된 AI 모델은 그 기업을 대상으로만 제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IP 이슈는 좀 우회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네, 본인들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작권 문제는 저희는 당장은 이제 크게 문제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B2C 서비스로 해서 뭔가 이제 그냥 불특정 다수가 이제 유입이 되고 제작을 하고 뭐 혹은 본인들의 디자인을 인풋으로 넣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아예 웹 서비스 상에 커뮤니티 상에 이제 쭉 공개가 된다면은 뭐 그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그런 거는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당장 이제 B2B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얼마 전에 그 소라 CTO도 인터뷰하는데 물어봤죠. 저기 기자가 이제 너희 혹시 유튜브를 갖다가 데이터로 썼냐 그랬더니 무슨 데이터 썼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CTO인데 아, 무슨 데이터 썼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니까 사람들이 갖다 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이제. 네, 그래서 문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중요한 질문과 또 좋은 답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저기 노 대표님한테 좀 여쭤볼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여서 아, 회사 인력 구성에 보면 디자이너 분이 계신데 회사 내에서 디자이너 역할이 뭐냐라고 이제 다들 그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디자이너 분이 이게 실내 건축 인테리어 쪽 디자인 하시는 분은 아니고 저희 이제 서비스 디자인 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제품 디자인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UX 이제 그 사용자 경험 그리고 뭐 UI 디자인을 아예 전담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생성 AI 서비스를 결국에는 산업에다가 적용을 하려면은 이 사용자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작업하실 때 좀 편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리서치를 하고, 피드백들을 좀 취합해서 이제 저희도 제품을 계속 이터레이션을 하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좀 변경을 하고 있고요. 뭐 그 외에 이제 다양한 뭐 컨텐츠들, 이런 것들을 좀 하고 계십니다. 이게, 네, 답변이 네, 되셨으면 네. 좋겠네요. 네, 이게, 그래서 아마 UX는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 사용에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아마 UX 파트가 이제 이렇게 꼭 있으신 것 같고요. 맞습니다. 네, 제 개인 의견은 이제 이렇게 창업을 이제 이 뭐 플랜 바이 테크는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근데 다른 분들이 뭔가 창업을 하실 때 이런 디자인 스타트업들은 멤버 중에 그 창업 멤버 중에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것도 괜찮겠다. 그리고 그 특정 디자인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좀 깊은 난리지나 경험을 갖고 있으면은 그 디자이너들이 원래 하던 태스크를 지금 AI 서비스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디자이너 분들도 이런 그 창업 전선에 많이들 또 이렇게 참여하시면은 더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점심시간이기도 해서요. 질문도 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바쁘신 중에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매달 이렇게 진행하는데, 올해는 저희가 좀 창업 관련된 AI와 스타트업 관련된 주제로 계속 이렇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SMIT가 이 창업 관련돼서 굉장히 선도적인 AI 기반의 창업에 있어서 선도적인 역할을 또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들 중점적으로 자주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행사를 또 열어주신 서울미래대학교 산학협력단에 계신 단장님과 또 직원분들께 또 감사도 드리고요. 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점심도 맛있게 드시고 다음번 행사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노현석 대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서명 요청을 저희가 드렸는데요. 그 문자로 아마 갔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서명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실제 행사 참여하셨다는 거에 대한 그 증빙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부탁드리고요. 강의 내용은 저희가 그 녹화된 걸 유튜브에 이제 산학협력단 페이지에 올려놓거든요. 서울 미디어 대건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고 여러분들 저희 유튜브 검색하시면 그 채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려놓는데 바로 올라가진 않고요. 조금 한두 주 지난 다음에 저희가 보통 올려놓으니까 그 내용 가지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 공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명을 꼭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